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은 혼조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 대장인데 걔네가 시가총액이 큰데 걔네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치우쳤던 거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표출된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경계감, 야 이번에 실적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시장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아침에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환호했단 말이죠. 파월 의장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어쩌면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 됐다.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다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어제 러셀 지수도 좀 부진했죠. 러셀 지수도 올랐다가 다 빠진 걸로 봐서는 약간 뭐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V자로 올라왔잖아요. V자로 오르다 보니까 이미 V자로 오른 내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설했다.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재료 노출됐다. 그러니까 주식 팔자. 뭐 이런 개념으로 작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나 저렇게 갖다 붙이나 뭐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좋은 설명은 그냥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V자형 반등했잖아요. 나스닥이 지난 폭락을 딛고 V자형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V자형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하여튼 어제 밤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안 좋았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좀 잘 나가는 증시도 있었고 좀 못 나가는 증시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분위기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순간이긴 합니다. 그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한번 폭락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V자형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단기 고점 정도는 이제 나온 것 같긴 같습니다. 단기 고점. 아, 여기가 단기 고점이야. 여기가 일단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구나. 하나는 일단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극복돼서 또 올라가는 그런 고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면 이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 돼 갖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위험에 빠질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날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까지 아직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아침인데 목요일 날 아침 전에 우리는 이 2거래일간 이제 시간이 있다고요.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이거를 이제 살살 어떻게 돌아가나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면 이제 이거를 이제 탐구를 해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그 좀 부정적인 요인은 그런 거죠. 조금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뭐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갖고 여기서 지금 이 단기 오버슈팅 피로감 이런 게 있다. 또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있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음봉도 나오고 올라가야 될 때도 못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미 분봉상에서 보면 이평선들이 슬슬 처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분명히 시장이 좀 위험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위쪽으로 못 올라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괜찮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네가 말한 대로 저항이 누적됐지만 화, 수, 목 지금 이 시간 사이에 이 저항을 극복하면은 괜찮다. 그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도 이 지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뭐 크게 훼손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한 건 없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간 좀 강력한 V자형 반등, 거의 뭐 전고점까지 뚫을 기세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증시의 건전성은 고평가 논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떤 단기 변곡 부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슬슬 처지고 있어요. 좀 불안하게.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회복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회복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한번 쿵 와야 되고 만약 이렇게 쿵 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쿵 하게 된다라면은
이 나스닥도 아무리 강하던 S&P도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의문을 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이런 강한 지수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보다 근데 좀 이제 더 강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보다 분명히 약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초 체력이 서로 다 다르니까. 기초 체력이 강한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초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 지금 벌써 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차트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벌써 어떤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의심받고 있는 그런 지수들도 일부 나타나기는 한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단기 고점 정도는 일단 좀 나온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이 축축축 5일선이 쳐지고 있고, 이 자리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넘어갈까 말까 테스트를 했는데 못 넘어갔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단기 고점은 나온 것 같다 싶습니다. 뭐 한국 증시 이런 거는 조금 좀 단기 고점 일찍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한국 증시도 뭐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이 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 고점 정도는 나온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난번에 8월 8일 날에 요날 8월 8일 날에 어떤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8월 8일 날에 30분봉인데 8월 8일 날 요날 제가 단기 바닥이 나왔다는 선언을 했었고요. 단기 바닥이 나오고 나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이 정도쯤까지 와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 고점은 일단 뭐 나온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단기 고점은 알고 보니 이 자리였다. 아, 여기가 저항이구나. 알았어요. 이제 단기 고점은 이날 나왔는데 제가 선언을 좀 늦게 했을 뿐이죠. 좀 그 눈치가 좀 느렸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단기 고점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쉽게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극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복이 못 돼갖고 확 무너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한 2거래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미 이벤트 전에 차트 모양 다 만들어 놓고, 이벤트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정배열로 다 만들어 놓고 이미 상승할 준비를 다 맞춰 놓고 이런 상황에 지표 발표되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역배열로 역배열로 다 아래쪽으로 축축축축축 차트를 쳐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표 발표하면은 그냥 죽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일단 증시의 단기 고점 정도는 좀 나온 상황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은 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일단 베이스를 좀 깔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이 화수 이 기간 동안에 회복을 해서 얘를 좀 다시 위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놓으면,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도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을 재료 한 방 나왔다고, 엄청난 악재가 나왔다고 훅 죽이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죠? 정보라는 게 다 미리 세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지표 발표 전에. 그래서 지표 발표 전에 이미 뭐 빠질 생각이 있으면 이미 아래쪽으로 축축축 쳐지고 있다 지표 발표되면 확 쳐져 버리고요. 올라가고 있으면 지표 발표하고 나면 올라가고, 보통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상.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지표가 얼마나 또 서프라이즈한 경우도 있고 쇼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또 영향을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라는 거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S&P 대표적으로 S&P 지수 매우 강합니다. S&P 지수 뭐 조금 뭐 더 빠지더라도 뭐 여유가 있는, 뭐 하여튼 매우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추세에 뭐 어떠한 흠집도 뭐 나지 않았고요. 그냥 멀쩡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매우 건전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거는 심지어 제가 잘 안 봐서 몰랐는데, 다우 지수는 고점을 갱신하고 넘어갔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약한 친구들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대표 지수는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지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1선을 못 넘고 지금 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수들도 있다고요. 약한 지수들은 여기서 한번 만약 처지게 되면 이게 내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 다행히 여기서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에 타격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훅 한번 더 떨어져 주면은 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이런 61선 같은 게 아래쪽으로 축 처지면서 이게 중기적인 추세가 이게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꺾여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심각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자칫 잘못하면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매우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모양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빠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목표치나 앞으로 전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변동성 지수도 좀 잘 보셔야 된다고요. 변동성 지수가 한동안 이제 쭉 죽어 내려오면서 지난번 폭락하고 나서 쭉 죽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시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동안 얘를 만약 여기 안착해버린다. 그러면 약간 추세적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빠진다 라고 이야기는 뭐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지난번처럼 폭락을 할 일도 솔직히 뭐 잘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으면은 엔비디아 실적의 악재가 그렇게 며칠 동안 빠진 악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는 좀 적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다 알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한번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폭락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과 달리 그 예전에는 깜짝 폭락이었으니까 빅스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여기서 한번 해먹었던 전적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뭐 특별히 큰 위기 같은 건 없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좀 안정되기는 하긴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얘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도 좀 전에 반도체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 여기서 이제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은 장기적인 추세에도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관점입니다. 변동성 지수도 여기서 이제 훅 죽어 내려와 주면은 정말 시장이 대선 전까지 그냥 아마 뭐 미국 대선 전까지 쭉 잘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튀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마침 8월 말이네요, 또 그죠?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통계적으로 9월이 S&P 지수가 역사적으로 항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대요. 그리고 저기 대선이 껴있는 9월달 성과가 뭐 더 안 좋았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아침에 봤던 데이터, 텔레그램에서 봤던 데이터인데 그거 참 보여드리려고 잠깐 멈췄었습니다, 녹화를요.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성과가 항상 안 좋았다 뭐 그겁니다. 9월 달에 S&P 지수가 항상 뭐 평균적으로 안 좋은 성과를 냈다 이거고요. 그리고 뭐 대선이 있는 해에는 뭐 항상 또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대선이 있는 해에도 뭐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그래도 뭐 대선이 없던 해보단 조금 성과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대선이 있던 해에는 9월, 10월에 성과가 안 좋다라고 돼 있네요. 대선이 지금 11월이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2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2거래일 안에 이 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정이 되면 다행이다. 잘 안정이 되면 그냥 뭐 순탄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9월달을 맞을 수도 있는데, 삐끗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쌍바닥 단기 쌍바닥 가능성이 있죠. 단기 쌍바닥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고점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난폭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2, 3거래일 동안 좀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좀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었었고, 하여튼 뭐 미국 증시에 영향 받았다 이거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유럽 증시 일단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일단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평상시처럼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일단 뭐 미국 증시가 단기 고점 일단 나온 것 같고, 뭐 일단 나왔고 단기 고점, 한국 증시도 뭐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독일 증시도 지금 비슷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얘는 좀 강하네요, 그죠? 얘는 비교적 개 중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 마치 S&P 지수와 같이 뭐 그렇게 좀 강한 그 정도 수준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뭐 어쨌든 당장 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라면은 딱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지금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이제 이거래일 남았단 말이죠.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거래일 남았는데 이거래일 동안에 여기서 이제 음봉 여러 개를 보여준다면은 그럼 이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정고점이란 말이죠. 정고점 살짝 한 단계 밑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면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당분간. 근데 그래도 좀 경계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 중국 증시는 뭐 그냥 계속 비리비리합니다. 본토가 계속해서 좀 다운 지지력이 좀 잘 보이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뭐 A50 지수나 뭐 H50 지수 뭐 그런 지수들은 보시다시피 흐름이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 H50 지수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별로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 고점조차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냥 홍콩 지수인데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또 그리고 그 반도체 이런 거하고 별 상관이 없긴 하잖아요. 그죠? 예. 반도체가 한참 랠리할 때 뭐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었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중국 A50이나 H50 뭐 이런 지수들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면은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긴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뭐 미국이 특별한 일만 없으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중국에서 좀 이제 어젯밤 반도체가 안 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뭐 조금 잘 나간 것 같다 뭐 싶은 이 정도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보니까 좀 잘 나가더라고요.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맞으면은 이러면 부담 없죠. 그죠?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V자형 반등 나오겠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일본이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지금 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5일선을 이제 뭉개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5일선을 뭉개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라서 좀 어쨌든 주도주 섹터들이 조금 좀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강하다. 그죠? 이런 내용까지 그냥 뭐 가볍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봤고요. 일단 문제는 근데 이제 한국이란 말이죠. 한국은 근데 좀 이제 약체에 속해가지고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코스피도 그래요. 3거래일 동안 지금 나스닥하고 같습니다. 3거래일 동안 5일선을 뭉개고 있고, 오늘 뭐 한 거죠? 오늘 이거는 이제 11선 뭐 이런 거 어떤 뭐 지지력 테스트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11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이거 있죠? 이 흐름의 영향을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도 별로 그렇게 지지력이 안 보였다라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30분 봉으로 보면 이 121선, 요게 이제 11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죠? V자형 반등할 때 여기 이렇게 올라왔던 이 부분의 매수세가 이제 오늘 검증이 된 건데, 오늘 별로 여기서 지지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의미 있게 강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이렇게 축축축축 이제 처지고 있죠. 한국 증시는 그래요. 한국 증시도 단기 고점이 이미 뭐 나오긴 나온 거고,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단기 고점 선언 그런 거를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단기 고점이 일단 나오긴 나왔다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 약하다. 일본이 강하고 뭐 독일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일단 약하다 이겁니다. 한국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약합니다. 지금 코스피도 이거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한동안은 코스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 어떤 그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뭐 물론 이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매우 약한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비벼질 수 있어요. 한동안 비빌 수 있는데 코스닥이 좀 약해서 좀 문제긴 하죠.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이번에 잘 극복하면 매우 괜찮을 수 있는데 잘못 극복하면 이것도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전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지수 그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좀 그렇긴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일단 단기 고점 나온 건 맞는데 여기서 단기 고점이 극복되면서 그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은 그러면 장기 추세 뭐 건전하게 좀 오래 건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장기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삐끗하게 되면은 이 기초 체력이 약하던 코스피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닥을 또 잠깐 좀 보자면은 코스닥 쪽을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코스닥은 이 보시다시피 이미 그 사실 코스닥은 그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뭐 상승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애초에 좀 있긴 하고 또 그리고 이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요렇게 올라왔던 이거 지금 요렇게 올라왔던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지금 요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금 이제 좀 건강 상태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코스닥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관점에서 보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 잘만 극복이 되면요. 아까 반도체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으면 또 다시 그냥 평상시에 건전한 박스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박스권을 돌면서 적당한 코스닥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많이 내려온다. 한 파동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일단 한 파동 내려오는 것 자체가 얘는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그럼 이렇게 훅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훅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략적으로 큰 박스권인 건 맞죠. 일단 코스닥 이 큰 박스권 중에서 이렇게 어떤 큰 추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진한 보라색 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살짝 쳐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살짝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이제 불안한데 그냥 다이렉트로 이번에 어떤 V자형 반등으로 올라가 주면 어쨌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확 어떻게 잘만 풀리면요. 그러면 박스권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대가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쭉 내려올 수 있겠죠. 쭉 내려오면은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코스닥이 한 건 뭐냐면은 뭐 그냥 줄줄줄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뭐 한 거 이런 건 없고요. 하여튼 5일선 타고 내려간 지 코스닥은 무려 5거래일째이기 때문에 어떤 하락이 좀 강화가 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이 분봉상에서 좀 가만히 보면 코스닥 30분봉인데 이 대략적으로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한 그런 단기 바닥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살짝은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 부근에서. 근데 이 시작부터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가지고 시작부터 이 자리를 깨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좀 힘이 쳐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꾸역꾸역 지지력을 만들어놨던 부분이 이게 통째로 다 저항이 돼버리면서 지금 일종의 뭐 레벨 다운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은 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 3거래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훅 다시 회복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으려나 조금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굉장히 강했었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 뭐 이런 친구들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오히려 지금 축축 처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코스피는 그럭저럭 버텨가지고 당장 풋옵션이 막 홀홀 날아댕기는 이제 그런 참사는 겨우겨우 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거는 막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풋옵션 같은 걸 보시면은 풋옵션도 사실 좀 전에 그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변동성 지수 그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하고 지금 모양이 비슷합니다. 한국 증시 풋옵션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모양이 비슷한 게 이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 코스피 풋옵션인데 얘도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도 딱 보면 좀 보이시죠? 옆으로 일단 쭈르시 일단은 어떤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고 약하지만
별로 지지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여기 뭔가 수평적으로 선이 하나 있죠. 이거 넘어가면 얘도 좀 한번 왕창 한번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옛날같이 그렇게 랠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번에 만약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장기 박스권이나 장기 수렴형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들썩들썩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앞으로 앞으로 2, 3개월 혹은 대선 전까지 이렇게 어쨌든 버티긴 버틸 거다. 이 기간 사이에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검증하는 것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콜옵션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번 훅 올랐다가 쭉 죽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얘가 튀어오르게 되면 이게 이제 큰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그림이 나오다가 잘못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풀리면은 이게 이제 풋옵션이 위쪽으로 이제 이걸 이제 큰 수렴형으로 인식해갖고 위쪽으로 와장창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거겠죠. 아무튼 앞으로 이게 시간이 있다. 이 시간 동안에 좀 잘 보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 세계 증시의 흐름은 약간씩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까지 좀 살펴봤고 어쨌든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건 일단 잘 보이지 않고 슬슬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은 있다. 아직은 시간은 있습니다.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회복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가 움직였나 봤더니 경기 방어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눈에 띈 게 한국전력 3% 상승하고 KTNG 1점 몇 프로 올랐는데 KTNG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이게 KTNG 움직인 거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축축축 처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모양만 봐도 축축 처지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아무튼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 증시 지금 이제 금융주 코스피가 그나마 금융주 이런 거 좋았었는데 금융주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거 그죠? 금융업종 지수인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 고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살짝 그런 우려가 있고 제약바이오 친구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하나만 볼 건데 보시다시피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꼬리가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위에 꼬리가 이렇게 좀 많이 달려갖고 대부분 좀 시장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 2차전지 친구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좀 부진하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이 좀 부진해갖고 시가총액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에코프로 BM이 1등 한동안 그리고 알테오젠이 2등인가 그랬었는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됐고 2등이 에코프로 BM, 3등이 에코프로, 4등이 HLB, 5등이 엔캠 이렇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네요. 2차전지 친구들이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에코프로 BM인데 보시다시피 좀 불안합니다. 여기서 쿵 빠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니까 2차전지가 다 좋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게 좋은 게 아니고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건 그리고 이런 건 좀 괜찮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올라오고 무거운 이평선들도 다 돌파 안착하고 무거운 저항도 안착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에서 어떤 반등의 의지 혹은 추세 전환의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나 이런 친구들은 영 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2차전지도 종목 바이 종목 이렇게 좀 종목 따라서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참 요거까지만 좀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코스피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ETF 아시죠? 그 유명한 ETF죠. 코스피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배짜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버스 가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코스피 지수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이 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 인버스 상품들이 훅 올랐다가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선물은 다른 거에서 지지를 받겠죠. 하여튼 대략적으로 지지력이 지금 보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한 번에 훅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점들이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있다고요. 한 2, 3거래일 정도 이런 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잘 되돌리면, 엔비디아가 잘 해주면 이거 훅 죽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다시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을, 이런 거를 테스트하러 올라올 수 있겠죠. 다만 얘는 장기적으로 추세선을 테스트하러 올라오더라도 여유가 있다고요. 아직은요. 올라오더라도 또 떨어지고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코스닥이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인버스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거 일봉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정배열 전환 초기 모습이 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그죠? 무거운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고, 심지어 얘가 기울기가 이제 수평에서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무거운 이평선들이,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이렇게 또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무거운 저항들을 돌파한착하는 이런 모습들. 자칫 잘못하면 얘는 아까 전에 보셨죠? 아까 전에 코스피와 차이가 뭔가요? 코스피는 무거운 저항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위쪽에 뚜껑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뚜껑도 얘도 튼튼해 보이진 않는 뚜껑입니다만은 얘는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선물 인버스는. 근데 이 코스닥 인버스는 일단 위쪽에 뚜껑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랜 역배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저항을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위쪽에 뭐가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이 뚜껑이 없어서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은, 이 무거운 이평선들 돌파한착하고 또 단기 이평선들 이런 것 돌파한착하는 그런, 또 그리고 전일 고점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조금 좀 위기일 수 있다.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뭐 하는 날일까요?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기 시작했죠. 그죠?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잭슨홀 미팅 전날 한번 이미 훅 쏟아 부었고요. 훅 쏟아 붓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5일선을 붕괴시킨 지 지금 3거래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래쪽으로 살짝 처지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아직 않았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건 아니고,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폭락 이런 것보다도 조금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폭풍 전야의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어젯밤에 여기 있는 요게 일봉상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10일 이평선이 되겠죠. 10일 평균선이 될 텐데, 이런 선들을 이제 약간의 지지력을 보였으니까,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살짝 버텼으니까 아마 위쪽으로 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 잘 버텨주면 괜찮죠. 그죠? 잘 버텨주면서 여기 19,680이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저항들 이런 데를 안착해주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착을 할 수 있으려나 좀 의문이 좀 들긴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 5일선 같은 게 축축축축 이제 좀 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반등심에도 일단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이런 거는 워낙 좀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번에 한번 훅 빠진다라고 해도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이다라고 말씀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얘네는 눌림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나 여유가 어떤 아직 차트의 힘이, 어떤 종목의 힘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요. 괜찮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뭘 할 거냐, 일단 한번 올라볼 거다. 한번 올라서 어딘가 일단 저항을 테스트해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를 이제 오늘 밤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이슈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어딘가 이제 미국 증시들은 대부분 다 어떤 단기 고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들 어딘가 좀 저항들을 좀 테스트를 그럴 거긴 한데, 근데 서로 힘들이 좀 다르죠. 이건 S&P입니다. S&P 30분 봉인데,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 위쪽으로 올라치다가 이제 고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여전히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S&P 지수에서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찔끔찔끔 잘못 움직여버리면 이제 변동성 지수가 확 살아날 수 있죠. 그런 점들. 여기서 만약 얘가 찔끔만 빠진다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가 훅 살아나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참 하여튼 이 S&P 지수는 5640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 저항 지금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저항인 거고, 이 저항을 오늘 밤에 테스트 하겠죠. 넘어갈 수 있으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S&P는 그래도 강하니까. 근데 아무튼 앞으로 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다. 그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회복을 하고 쭉쭉쭉쭉 이제 끌어올려 가는 게 중요할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잘 나가려면요. 뭐 반도체 지수도 아까 나스닥과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아까 전에 뭐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반도체 지수도 뭘 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미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기 시작했고, 이미 처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라 보려고 그래도 좀 애를 쓰긴 쓸 겁니다. 올라 보려고 애를 쓸 건데 거기서 이제 올라주면 다행. 근데 거기서 이제 올랐는데 윗꼬리만 달고 쭉 내려오면 이제 좀 큰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그 요즘 채권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시장으로 움직이는 어떤 주요 테마가 이제 금리나 기대감 이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10년 선물인데, 안 그래도 아침에 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죠? 잭슨홀 미팅에서 올랐던 부분, 이게 알고 보니 좀 재료의 선반영 이런 개념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움직임이 지금 얘도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이 뭐 그렇게 의미 있게 깬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그 10년물 선물인 30년물 선물입니다. 참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근데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이건 10년물 선물, 10년물 선물 다시 정정합니다. 그죠? 이 자리가 잭슨홀 미팅 있었던 날, 파월의장 연설에 환호했던 그날이고요. 어제 5일선 살짝 깼습니다. 조금 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지금 이제 한 번 깨고 반등하고, 두 번 깨고 반등하고, 세 번째 깼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은 지금 일정하거든요. 고점은 별로 높아지지 못했거든요. 이거 파월의장 연설이 이 재료 노출로 해석될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얘도 지금 위기에 그러니까 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네모난 구간 안에서 이 정도로 기간 조정으로 이 좀 차분하게 잘 가려면은 앞으로 2, 3거래일 동안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못 보여주면 가격 조정으로 이제 모양이 좀 모양이 좀 흉해질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흉해지면 쿵 하고 내려올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많이 내려올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이 많이 있고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하고 얘하고 채권하고 움직이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주식 오르면 채권 오르고, 채권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럼 얘도 같이 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움직임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 5일선 5일선을 지금 너무 여러 번, 한 번, 뭐 두 번, 세 번째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고점은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재료 노출까지 되고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죠? 그 제가 뭐 오래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채권으로의 좀 돈 쏠림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래가지고 주식에선 자꾸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은 이제서야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오를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이렇게 돈이 쏠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몇 주쯤 전에 아마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채권 매수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채권 매수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정도 가격대는 고평가인 것 같으니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이 안 나와서 씁쓸했습니다만은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어떤 기회를 좀 기다릴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다 본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